네, 이강민의 잡지사 11월 17번째 페이지. 음악평론계에 떠오르는 아이돌이죠.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네, 쑥스러워하고 계시지만 오늘 또 아이돌처럼 영하게 입고 오셨네요. 오늘은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고 싶었나? 오늘 아이돌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지금 각종 매체에서 활약하는 음악평론가 중에서는 가장 젊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애기라고 해요. 막 애기. 사람들. 평론가계의 애기. 베네적으로 입고. 그렇죠. 근데 직접 겪어보지 않은 우리 대중음악 역사도 많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 사실 음악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도 많았고요. 유독 좀 음악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이문세 시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문세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네. 모차르트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네.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음악은 대중문화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경험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뭐 제 그 당시에 어떤 실시간 경험은 없지만 네. 나름대로 또 저만의 또 추억도 있고 그리고 뭐 또 공부도 많이 공부도 했고 많이 또 하고. 듣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평은 이제 앞으로 쌓아갈 데이터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 앞으로 제조해 나갈 라떼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뉴진스 세대거든요. 뉴진스 세대. 네. 나중엔 30년 후에 CBS에 나와서 네네. 옛날엔 뉴진스라고. 뉴진스 아느냐. 이렇게. BTS 아느냐. 그렇죠, 그렇죠. 월드컵 개막식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시대에 살아있었다. 네. 막 이런. 라떼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음악이 아시아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기까지의 과정을 같이 얘기해봤는데 네. 대한민국 가요계 10대 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2000년대 얘기를 했으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90년대로 가볼 건데요. 네. 가요계의 분기점이 되는 96년 1월 얘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이돌 그룹의 전성시대가 막 이제 시작되려고 했던 그 무렵인데요. 96년. 우리가 이 방송하다 보니까는 항상 이런 질문을 서두에 하게 되는데 네. 편집장님 96년 1월 그래도 이제 기억날 법한 나이인데 그렇죠? 한 7살쯤 됐을 네네. 때니까 그때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집에서 그냥 뭐 놀았겠죠. 은비까비 이런 거 보고 아이들답게. 놀지 않았을까. 예. 정평은 기억이 나나요? 뭐 이때 뭘 했는지 자세하게 막 기억나진 한 않지만 서너 살 됐을 때잖아요. 그런가? 그렇죠. 네. 한창 네. 손가락 빨 때네. 네. 한 대여섯 살 됐을 때인데 네.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음악을 좋아했고 또 이제 부모님의 음악을 많이 좋아하셨어서 어허. 그런 이제 어렴풋한 잔상들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듀스 막 이런. 깊은 것 같아요. 역사가. 개인적인 역사. 듀스를 들었다고요? 그렇죠. 전 네. 듀스를 전혀 못 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 텔레비전에서 테레비 세대. 이런 예. 실수를 하고. 브라운관 세대. 그렇죠. 예. 브라운관 전기 오르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기억이 있다. 네네 예. 그랬었는데요. 96년 1월이 사실은 가요계에 좀 큰일이 여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96년 1월 새해 벽두부터 10대 가수였던 서지원 씨의 부고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가요계에 이제 10대의 나이에 이제 활동하는 가수가 드물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지원 씨가 참 인기가 많았는데 네. 94년 데뷔 직후부터 큰 사랑을 받다가 이제 2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또래 청소년들에게 참 많은 충격을 줬고 그랬겠네. 또 연예계에도 충격파가 컸죠. 솔로 가수였나요? 솔로 가수였고요. 유작이었던 내 눈물 모아 이 노래 아실 들어봤죠, 텐데 들어봤죠. 이게 2집 네. 앨범 타이틀곡인데 정재영 씨가 만들었던 이 곡이 이제 슬픔 속에 또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예.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닷새 뒤에 그러니까 네. 1월 6일에 김광석 씨가 사망해요. 김광석 씨가? 네, 96년 1월에 1월 6일. 그러니까 김광석 씨는 뭐 80년대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원 거쳐서 포크 가수로서 네. 사실은 이때만 해도 이미 가요계 주류가 댄스 그리고 발라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던 포크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네네. 이런 분이 이제 1월 6일에 세상을 돌연 떠나면서 참 많은 충격을 줬죠. 네, 그래서 새해 첫 달을 보내기도 전에 비보가 연이어서 쏟아졌고 네. 심지어 그 앞선 95년 11월 20일엔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 씨가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것도 이때였군요. 네네. 그럼 그때 가요계 분위기가 엄청 가라앉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달 남짓
한 사이에 네. 아주 걸출한 음악가 3명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요계가 침통한 분위기였고요. 뉴스에서도 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 음악계에 무슨 일이냐, 뭐 이런 보도들이 항상 있었고, 네. 그 좀 분위기가 무거운 가운데 1월 31일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요?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돌연 해체를 선언한 거예요. 이때 해체를 또 했군요. 네. 근데 이렇게 어. 인기 정상의 그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체하겠다는 얘기를 실시간으로 한 사례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 네. 청천벽력이었겠네요. 청천벽력이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만둔다. 해체한다. 네. 이 전국의 10대들이 일대 패닉, 아노미 상태에 거의 빠집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보이그룹이라고 할 만한 팀이 서태지와 아이들 하나였어요. 아, 유일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뭐 네네. BTS 있고 뭐 NCT도 있고 세븐틴 뭐 다 있는데 이런 팀들이 그냥 한날 한시에 어디 모여가지고 우리 전부 해체하고 전부 다 활동 그만둔다. 이 정도 얘기해야 비슷한 정도의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충격과 맞먹는 정도입니까? 왜냐면은 와. 그 당시에 이제 이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10대였던 네. 그 팬들에게는 그냥 서태지와 아이들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뭐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가 인정할 수 일어났어요. 없다. 받아들일 수 네, 없다. 번복해달라. 이거 시위는 누구를 향한 시위? 서태지를 그쵸, 향한 그쵸. 시위? 네네. 아.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시위. 그래서 이 해체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뭐 서태지 아이들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92년도에 서태지 아이들 데뷔한 이후에 이제 가요계 판도가 완전히 댄스로 바뀌거든요. 예. 그랬던 이제 그 가요계에서 그 중심이 이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만 보고 있던 이 10대들은 네. 하루아침에 그냥 마음 둘 곳이 사라진 거예요. 가슴이 펑 뚫렸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가슴이 그냥 뻥 뚫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초유의 사태였고요. 네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96년도의 또 사건은 있어요. 96년도에. 네, 좀 이번엔 좋은 일인데 네. 현기획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현기획. 현이 양현석의 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YG YG의 시초 네. 현기획 그리고 JYP 박진영의 JYP도 이 96년에 설립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두 회사가 좀 활약하게 되는 건 몇 년 후거든요. 네네. 뭐 한 98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두각이 드러나는데 어쨌든 이 96년도에 이 3대 기획사의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SM까지 해서. 네네. 10대 가요 팬들이 마음 들 곳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팬들을 일순간에 집합시킨 사건이 몇 달 뒤에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96년 9월 7일 한 8달 정도 걸린 건데요. 네. 어떤 일이?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스 H.O.T가 이때 데뷔를 합니다. 데뷔를 하는구나. 네, 10대들의 승리 뭐 이렇게 되는데. H.O.T가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예요? 모르셨어요? 좀 몰랐어요. 10대들의 승리입니다. 10대들의 승리. 이 팀 이름 자체가. 이거 어법상 말이 되는 거야? 이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대충 의미만 맞으면은 멋있어 보이면 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 H.O.T가 이때 나왔구나. 이때 데뷔를 해요. 9월 7일에 데뷔 무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이제 85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81년도부터 유학을 했는데 네. 89년도에 SM 기획이라는 회사를 세워요. 그리고 이때 현진영 씨로 본격적인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네네. 근데 현진영 씨가 참 오르락내리락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1집 냈다가 슬픈 마네킹이 막 터졌는데 그때 이제 대마초 사건에 휘말리면서 활동이 중단되고 네. 그리고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나온 다음에 현진영이 다시 흐린 기억 속에 그대로 다시 터져요. 네. 근데 다시 또 마약 사건이 그래요? 생깁니다. 부침이 그래서 있었네. SM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이수만 씨가 이제 사실 현진영 씨는 그 당시에 이미 언더그라운드에서는 다 알아주는 스타였어요. 네. 특히 이제 문나이트라고 했던 이태원에 있는. 문나이트. 네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에디터들이 문나이트를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장소입니까 대체? 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문나이트는 우리 댄스 음악의 어떤 요람이랄까요? 요람이다. 네. 굉장히 진부한 표현 아닙니까? 왜냐 근데 진부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문나이트 출신 가수들이 정말 이 90년대 댄스 가요계를 이끌었던 그런 그래요? 인물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진영 씨 있지만은 이준호, 양현석 전부 문나이트에서 나왔고요. 그래요? 듀스의 두 멤버 그리고 클론의 두 멤버. 클론도. 김완선 씨도 이 문나이트에서 댄서들과 어울렸고. 진짜 요람이네. 진짜 요람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예. 산실.
산실, 인큐베이터. 그렇게 얘기할 예, 수 예. 있는. 근데 어쨌든 현진영 씨는 그 당시에 문나이트에서 이미 날고 기는 댄서를 스카우트해서 데뷔를 시킨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말고 네. 무명의 원석들을 찾아보자. 근데 아. 그 당시에 이제 뉴 에디션이라든가 뉴 키즈 온 더 블락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미국에서 막 인기를 얻을 때인데 보이 그룹들이 예. 이런 보이 그룹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보이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H.O.T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원석들을 찾아냈군요. 네. 예. 문나이트에 대해서는 저희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기로 네네. 하고 H.O.T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이 또 월드컵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좀 전력 분석하는 느낌으로 H.O.T 멤버들 각각 포지션 분석 좀 해주세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하나하나가 부여되는 것도 사실 H.O.T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귀여움 담당했던 토니 씨가 있고 약간 카리스마 장우혁 그리고 이재원 씨 약간 말 없는 그런 과묵하게 있는 카리스마 맞아요, 어떤 맞아요.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예. 문희주 씨 너무나 익살스럽고 재밌었고 예. 강타 씨도 마찬가지고 참 미남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도 뭐 미남이지만 그리고 이제 문희준 강타 이 두 사람은 또 춤으로 워낙 날렸었고요. 그래서 H.O.T 데뷔하기 전에 유영진 씨 활동에서 백댄서를 하기도 했었어요. 아, 문희준 강타 씨가요? 네네 오. 이재원 씨까지. 예. 그래서 그런 근데 이들이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듀스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막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와 저런 가수가 우리나라에도 나올 수 있구나 꿈을 하는 거를 키웠겠죠. 봤던 네. 그런 인물들이 지금 H.O.T 멤버들인데 이 당시에 이제 고3에서 고1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죠. 네. 그래서 10대들의 승리라는 그 팀 이름에 맞춰서 정말 10대들의 어떤 열정적인 야. 지지를 얻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우혁 씨를 좀 좋아했던 것 같고 춤 너무 잘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고 그 뭔가 그 시크함, 시니컬한 게 있었어요. 시니컬한 정말로. 매력이 네네네, 진짜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재원 씨만 한동안 좀 활동이 좀 뜸했었고 나머지 뭐 장우혁, 문희준, 강타, 토니 씨는 10수년 동안 그 뒤로도 연예계에서 주축으로 계속 활동을 했으니까 맞아요. H.O.T 뭐, 멤버들은 진짜 구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솔로로도 그렇고 네. 뭐 예능, 뭐 방송,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했죠. 그렇죠. 데뷔곡도 상당히 비범했습니다. 전사의 후예. 네. 그때 왜 이렇게 전사 이미지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전사였어요. 왜냐면은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야말로 제도권에 반항하는 교실 사실- 이데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에서 우리 유교 나라인데 네네. 부모 말 제일 안 들은 세대가 X세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유 추구하고 내 개성 추구하고 뭐 이 기성세대가 했던 그런 질서들 우리는 필요 타파하자. 없다. 우리는 그 90년대 그 분위기 네. 바지 막 끌고 다니고 이 뭐랄까요 택 있잖아요. 네. 택 떼지 않고 다니고 뭐 모자 거꾸로 쓰고 다니고 예, 진짜 예. 말 안 들은 세대예요. 세상과 싸웠구나. 세상과 싸우는 전사. 그 세대의 대표가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X세대 문화를 대표하는 전사였는데 네. 이 전사가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사의 후예라는 노래를 지금 H.O.T가 냈는데 이건 뭐 대놓고 그냥 서태지와 아이들의 빈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왕이 계승하겠다. 왕이 계승하겠다. 선포한 거네. 우리가 그 다음이다. 그런 선언과 다름없었고요. 예. 마침 음악도 서태지와 아이들 지금 마지막 앨범이었던 컴백홈이랑 비슷한 갱스터 랩 스타일로 나와요. 예. 그래서 멤버들한테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그때 동경했던 서태지 형, 그 형들과 우리가 비슷한 음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린 고등학생인데 네네. 참 감개무량하고 감격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랬군요. 제목부터 엄청난 야심이 느껴지는 H.O.T의 전사의 후예.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네가 뭔데 도대체 날 때로 왜 그래 네가 뭔데 의미없는 잘못을 조르노로 난 이제 벗어나고 싶어 지금 짓밟았어 하나 남은 꿈도 뺏어갔어 그들은 날 짓밟았어 하나 남은 꿈도 다 가져갔어 새야 아직까지 고개 들지 못했지 막은 흔적들 들켜버릴까봐 어제 학교에는
네, H.O.T. 전사의 후예 듣고 왔습니다. 정평께서 H.O.T의 신인 시절을 단 한 줄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들에게 무명의 시기는 단 하루도 없었다. 정말 하루도 없었습니까? 하루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당사자들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데뷔 무대가 토토즐 MBC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무대가 방송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예. SBS 인기가요 일요일에 하는데 등촌동에서 지금도 하거든요. 네. 그 공개홀 현장에 직접 보기 위해서 네. 이 팬들이 구름대처럼 왔대요. 토토즈를 보고 하루 만에, 하룻밤 만에. 토토즐이 생방이었구나. 네, 그래서 예. 이걸 보고 예. 와 봐야겠다. 아. 그래가지고 이 등촌동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무명의 시기가 하루도 없었네. 하루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돼서 네. 사실 이들도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네. 학교를 이제 가야 되니까 음. 막 숙소에서 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앞에 네. 팬들이 장사진이었대요. 장사진을 이뤘다. 정말 그래서 와 이게 진짜 터지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예, 예. 데뷔 한 달 만에 뭐 팬레터가 하루에 3포대씩 왔답니다. 그땐 또 측량 단위가 포대군요. 포대. 예, 그러니까 세 포대에 포대. 담아야 되니까. 예, 예. 박스도 아니고 그냥 물량 공세였던 거죠. 어. 사실 지금 음악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전사의 후예는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90년대 학교 문제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이었어요. 네네. 사실 80년대는 약간 성적 이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 영화. 예, 예. 가지고 이 성적에 대해 성적에 목매는 그런 지상주의. 분위기, 학벌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다면은 네. 90년대는 학교 폭력, 막 불량 서클 이런 말 진짜 이지메 이슈가 있었죠. 이즘에 네.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불량 네. 서클 얘기하고 뭐 불량 청소년 얘기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H.O.T가 그 10대들의 어떤 문제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로 나왔던 거고 네. 사실 전사의 후예는 음악이 막 뭐랄까 잘 들리는 그런 음악은 아니거든요. 랩 중심이고 좀 팬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곡이랄까. 근데 네.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던 노래는 캔디였어요. 캔디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죠. 후속곡이었는데요. 네. 같은 앨범에 실려 있는 네. 이 당시에 뭐 캔디 패션이라고 했던 그 멤버 5명이 형형색색 그럼요. 어떤 스키복 같은 네. 것들 그리고 뭐 큰 장갑도 끼고 집게 인형.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막 이때 히트 춤이 다 나왔잖아요. 망치춤, 뭐 파워레이서 춤 이런 그쵸, 것들. 그쵸. 예.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런 전설들이 이때 나온 겁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장기자랑 시간에 혼자서 캔디를 완창했어요. 혼자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룹곡인데 너 몰래. 정말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 H.O.T 가. 정도입니다. 네. 심지어 H.O.T 당시 별명이 수도꼭지였다고요. 그러니까 틀면 나온다. 이거예요. 틀면 나온다. 텔레비전 틀 때마다 나온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H.O.T였고요. 네네. 2001년도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뭐 그때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앨범이 5장 나왔거든요. 4장이 밀리언셀러예요. 1집부터 4집. 그리고 대상을 2집부터 5집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대단한 기록이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지금도 사실 공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아이유가 공연을 했을 때 여성 가수 최초였고 네네. 뭐 국내 가수로도 지금 한 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탑 오브 탑이 할 수 있는 곳이죠. 정말 탑만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장인데 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처음으로 단독 공연한 우리 가수가 H.O.T입니다. 우리 가수 중에 처음이에요. 국내 가수 중에 처음. 외국 99년. 가수는 했었나 보네요. 외국 가수는 그 앞에 스티비 원더하고 마이클 잭슨. 와. 그러니까 이 스티비 원더, 마이클 잭슨, H.O.T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전설들과 나란히. 전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은 H.O.T 공연하는 날에는 서울시에서 미리 공문이 와요. 교육청에서 오늘 조퇴시키지 마라. 오늘 아픈 친구들 거짓일 수 있다. 당시 9시 뉴스에서 엄중하게 보도했던 걸 지금 다시 재가공한 영상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 지금까지 회자되죠. 네. 조퇴 금지령. 맞아요. 그리고 앵커가 되게 심각해요. 진짜 엄청난 사회 문제 다룰 듯이.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은 그거 아니면은 진짜 다들 배 아프다 그러고 공연장 갈 게 뻔하거든요. 네. 그 정도였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너무나 많은 팬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네. 지하철 연장하자. 그래서 2호선을 새벽 2시까지 운행한다. 이 공연 날만. 교육청 방침이랑 조금 대치되네요. 약간 어긋나죠. 그렇죠. 이게 또 합법적으로 간 친구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고 네. 그런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H.O.T가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러자 DSP 당시 이제 대성기획에서 대항마 그룹을 내놓는데 네. 6개의 수정 네. 엑스키스가 나오는군요. 잭스키스가 나옵니다. 이호연 씨가 이제 DSP 사장이었는데 네. 87년 소방차 한밭 기획 때 이제 한밭 기획이었어요. 이때는. 네네. 그때 이제 10대 팬들의 시장을 보고 이거 되겠다. 그래서 터보 같은 듀오를 만들려고 했어요. 은지원, 강성훈 이렇게 둘로. 은지원, 강성훈. 네네. 근데 보니까 H.O.T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 듀오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거의 지금- 뭔가 풍성해 그쪽은. 지금 네. 듀오 했다가는 뒤처진다. 그래서 급하게 한 명 더 많은 6인조로 지금 기획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잭스키스가 나왔고요. 네네. 사실 우리가 항상 H.O.T와 잭스키스가 라이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솔직히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있습니다. 잭스키스가 한 번도 H.O.T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H.O.T가 네, 뭐 판매량이나 이런 면에서 절대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한 번도 H.O.T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두 팀이 경쟁하면서 아이돌 시장이 아주 팽창하게 되죠. 네. 그래서 H.O.T를 보면서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지금까지 이어지는 K-팝의 어떤 공식들이 있어요. 어떤 뭐 공식? 표준 규격이라 할까? 음. 일단은 칼군무. 칼군무. 그렇죠. 무조건 칼군무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랩하는 멤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잘 찍어야 된다. 또 하나 멤버 중에 교포가 있으면은 좋다. 교포가 없으면 외국인 멤버라도. 왜 그렇게 한 명씩 끼워놓은 거예요? 한창 때는 네. 교포였고요. 네. 지금은 외국인 멤버예요. 왜 왜냐면은 그랬을까? 약간 뭐랄까 외국에서 온 이미지, 아까 좀 우리는 신비로운 이미지. 현지 음악을 네, 얼리 네. 어댑팅한다. 네, 약간 그리고 이런 이제 느낌? 90년대만 해도 외국을 그렇게 막 자유롭게 나간다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외국에서 온 멤버가 있대.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멤버가 있는 거고. 그런 공식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전사의 캔디처럼 한 번은 아주 멋있고 세고 카리스마 있는 거, 한 번은 좀 부드럽고 달콤하고 좀 귀여운 거, 네. 이렇게 컨셉을 단짠 바꿔서. 이런 단짠. 활동 보여주는 것도 이때 패턴이 됩니다. 잭스키스는 그러면 그 교포 출신 멤버가 은지원 씨인가요? 그렇죠. 은지원 씨가 그 역할. 그러네요. 이게 진짜 공식처럼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1세대 걸그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올 한 해 가요계를 바야흐로 걸그룹 전성시대라고들 하던데 지금의 열풍을 잇게 한 걸그룹의 역사도 딱 요맘때 1997년에 시작이 되는군요. 네, 97년 11월 28일에 SES가 데뷔를 합니다. I'm Your Girl. 그러니까 걸그룹 시대를 열었고요. 네. 사실 이전에도 걸그룹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코코, 세세세, 아미가르 레스토랑 아세요? 몰라요. 세세세 노래인데 그룹 이름이 세세세인가요? 세세세가 이제 그룹이고 예. 아미가르 레스토랑이 노래인데요. 네. 그리고 뭐야? 아미가르 뭐요? 아미가르 그거 레스토랑. 뭔 뜻이에요? 아미가르? 지금 네. 뭐랄까 좀 있어 보이는. 외래어가 들어가니까. 오케이. 약간 엘레강스한 느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네. 에코, 뭐 비비 있었는데 비비. 네, 하늘땅 별땅. 그러니까 요새 비비 있잖아요. 아니. 요새 비비 얘기하면 그 비비 아니고 아재특 네네. 비비는 하늘땅 별땅. 하늘땅 별땅. 이 네네.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떤 기준이군요. 비비가 네. 요때구나. 비비가 있었는데 예. 이런 팀들은 여성 그룹이었고요. 지금 말하는 걸그룹하고는 조금 달랐죠. 그렇군요. 그래서 SES의 데뷔가 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그 소녀들의 노래를 짧게 듣겠습니다. I'm Your Girl. What's up, son? We open up the new chapter. Funky music, sweet. Here we come. Come on. I like that, yo. That's yo. We like that, yo. That's you never gonna stop. You never gonna quit. Kick up some sound, so the hip hop beat. Now clap your hands, everybody. Now move your feet, everybody. To the right, to the left, to the right. Now bring it back, rhythm of the freestyle. 내게
네, SS의 데뷔곡 I'm Your Girl 들었습니다. SS도 전국을 정말 발칵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H.O.T처럼 그랬는데요. SES 데뷔 무대가 나가고 그 다음 월요일에 네. 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온통 SES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말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SES 만들려고 사실 2년 동안에 한 5천여 명이 오디션을 봤대요. 근데 이제 최종 선발된 3명이 바로 바다, 유진, 슈 이렇게 있었던 거고 네. 원래는 4인조를 기획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바다 씨가 한국 그리고 유진 씨가 괌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쪽 영어를 할 수 있고 네네. 슈 씨가 제일 교포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어가 되고 한미일. 그래서 예. 중국어가 되는 중국 쪽에서 한 명 커버할 수 있는 예. 이렇게 4인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불발이 되고 3인조가 됐던 거죠. 아, 또 그렇구나. 네네. 기획사 차원에서도 SES를 오히려 H.O.T보다 더 공들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벌써 알 수 있겠지만은 H.O.T는 그냥 5인조 네. 이랬다면은 SES는 한미일 중 공략을 해보자. 동아시아 여기서부터 국제정세를 일단 보는 거예요. 네네. 아태 네, 그룹. 아태를 잡아보자. 예. 뭐 거의 이 정도의 지금 기획이 들어갔던 건데 사실 이때 여자 그룹은 안 된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H.O.T 전에는 뭐 서태지 아이들 있었죠, 뭐 듀스도 있었고 보이 그룹들은 그래도 잘 됐는데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세세세 코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인기 얻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항상 했기 때문에 SES는 좀 공을 들여야만 한다. 사실 SES 전에 베이비복스 있었어요 이미. 아, 먼저 같은 해에 했구나. 데뷔했는데 몇 달 빨랐거든요. 네네. 근데 그 1집이 잘 안 됐었죠. 예. 그러니까는 참 많은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1집이 결국은 아주 역대급 음반 판매량이 나옵니다. 60만 장이 나왔는데 그 해 톱10에서 유일한 여자 가수가 SES였어요. 야. 그래서 여성 아티스트는 판이 안 팔린다. 그런 통념이 있었는데 이 SES가 그걸 깼고요. 깨버렸어요. 그 이후에 뭐 IMF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SES 인기는 계속됐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팀이 아주 가요계에 없던 그런 성격의 걸그룹이 데뷔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걸그룹 시대가 되고요. 네. 당시에 영국에는 스파이스 걸스가 있었고 미국엔 TLC, 일본엔 스피드 있었거든요. 아. 우리는 없었어요. SES가 이제 SES가 생긴 겁니다. 우리만의 대표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020, 그러니까 10대, 20대 남자들이 네. 좋아할 만한 어떤 여성 가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뭐 지금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은 다 H.O.T 좋다 그러고 아, 네. 잭스키스도 있고 하는데 네. 우리는 소외됐어. 없어요. 예. 근데 SES가 거기를 지금 파고 들어간 거죠. 아. 사실 강수지 이후로 그 명맥이 끊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1020 남자들이 가요 소비자로 끌어들이면서 네. 2002년 5집까지 뭐 3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하는 인기를 누립니다. SM이죠? SM이었습니다. 이수만 씨가 그러니까 대단해요. 해안이 하늘 읽는 있었죠. 예, 네. 해안이 있어요, 정말. 자, 그리고 이듬해 이 그룹 얘기를 또 해봐야죠. 이번에도 뭔가 상대 그룹 멤버 수 받고 한 명 더 얹기 전략 네, 느낌으로 4명 그룹 핑클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핑클도 마찬가지로 SES보다는 한 명 많아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는 더 많자. 그렇게 해서 DSP에서 나왔던 그룹인데요. 네. 사실 SES는 약간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음악 이런 것들로 인기를 모았다면은 핑클은 굉장히 친근하고 사실 옥주현 씨가 노래를 잘했지만 나머지 세 멤버는 친근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친근한 노래. 이런 노래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또래 소녀들에게 따라 부르기 쉽고. 네네. 그래서 아주 대중 친화적인 음악을 했었고 특히 지금도 대단하지만 예능에서 엄청난 활약을 핑클 하면서 엄청 나왔어요, 진짜. 네, 기억납니다. 가장 웃긴 걸그룹 역사상 그러니까 음악도 좋았지만 맞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을 이제 구축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 편집장님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네. SES와 핑클 기억나죠. 활동들을 예. 어떤 팀을 더 좋아했어요? 둘 중에 근데 저는 그때는 뭔가 이성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여서 뭐 어디를 막 되게 좋아한다보다 이진 씨가 되게 예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땐 진짜 얼짱 시대잖아요. 얼짱이란 말 쓸 때 네. 얼짱 출신이었죠. 이진 씨 좋아하는 남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첫사랑이 진짜 많이 했었죠. 그때도 호불호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음악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SES. 혼자 되게 멋있는 역할. 그런 역할입니다. 혼자 저는. 되게 음악 즐기는 스타일로 가네. 예. 네네. 그리고 뭐 이때 이제 베이비복스가 두 그룹 성공하는 걸 보면서 2집으로 야야야. 굉장히 또 소녀 컨셉트로 새로운 이제 인기를 모으면서 본격적인 걸그룹 시대가 된 거죠. 그때 뭐 샤크라, 클레오 정말 1세대 걸그룹들은 라인업이 어마어마한데. 맞습니다. 네, 이쯤에서 핑클의 데뷔곡을 듣겠습니다. 블루레인.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알고 있어도 나갈 수 없는 걸
핑클의 블루레인 들었습니다. 정평이 조금 전에는 자기는 되게 음악만 즐긴 사람처럼 멋있는 척하더니 노래 나가자마자 이진이 진짜 예뻤어요. 이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더라고요. 가슴이 설레네요. 자, 사실 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를 기점으로 이 대중음악계는 어른들이 듣는 음악, 아이들이 듣는 음악 일종의 좀 세대 분리가 돼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90년대 중반까지는 뭐 장르나 스타일 할 것 없이 두루 대중가요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랬으면 93년, 94년 가요 톱10 1위 곡들 보면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도 있지만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도 있고요. 아하. 김수희의 애모도 있고요. 네. 부활의 사랑할수록도 있고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도 있어요. 화합의 장이네요. 그러니까 트로트 있죠, 댄스 있죠, 락 있죠, 발라드도 있죠. 아주 다양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97년도 1월에 H.O.T가 가요 톱10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합니다. 네. 캔디라는 곡으로. 음. 전사 이후에는 못했어요. 예, 예.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재계 14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납니다. IMF. IMF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 그러네. 97년. 그래서 이를 시작으로 지금 3월 달에 재계 26위 3위, 어. 7월에 기아, 네. 11월에 혜태. 그러니까 네. 1년 내내 부도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11월 21일에 네. IMF 구제금융 신청이 되는데 이때 지금 127만이 실직하고 30대 대기업 중에 17곳이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문희준 씨가 엉덩방아 춤을 추고 있을 때 그 무렵에 우리나라 경제는 진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정말 예. 내려앉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음반 시장도 뭐 사정이 녹록치 않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96년에는요. 톱10 그러니까 상위 10장의 앨범 판매량이 1260만 장이었대요. 근데 97년에 774만. 그러니까 40%가 떨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50만 장 나간 앨범이 97년에 15장이었거든요. 98년에 10장으로 줄어듭니다. 98년도에는 대형 음반 도매사들이 네. 줄도 사네요. 그러면서 미수금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금액을 받아야 되는 제작사들도 부도나고 그렇죠, 사업 그렇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무렵에는 이제 MP3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은 네. CD를 들어야 될 때. 네. 그 음악은 어쨌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앨범 한 장을 사긴 좀 그렇고 네. 나는 지금 임창정 노래도 듣고 싶고 뭐 이소라 노래도 듣고 싶고 네. 뭐 다 듣고 싶은데 하나하나 다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다 모아놓은 컴필레이션 앨범이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그 불법으로 한 게 아니고 네. 그런 앨범이 따로 만들기라는, 나왔어요. 추억 만들기 뭐 이런 앨범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상상도 못할 네. 일인데 그런 앨범들이 인기 있었고 그리고 리어카, 길보드. 길보드 차트가 네. IMF를 계기로. 네네 불법 음반들 뭐 전에도 이미 많았지만 네. 이때 불법 음반들이 정말 성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98년 2월에는 그 유명한 가요 톱10마저 폐지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요 톱10 1위를 쭉 보다가 보면은 98년도에 끊어져요. 그래서 이 프로 왜 없어졌지? 찾아보니까 네. 음악은 향락 조장이다. 특히 댄스 음악은 완전 향락 조장이다. 나란 지금 이렇게 나라에서? 어려운데 그래서 가요 톱10이 분위기상 폐지가 된 거예요. 네. 국가 정서상 지금 사치하지 마라. 나라 사치하지 경제 마. 어려우니까. 지금 음악 할 때가 아니다. 근데 웃기는 건 뮤직뱅크가 6월달에 부활합니다. 6월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촌극이었던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그랬는데 지금 이 경제 위기로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좀 집안 사정이 안 좋으면은 이 당장 기성세대, 부모 세대는 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요. 그래서 예. 내가 밖에 나갔으면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 좀 아끼고 커피를 타간다든가 그럼요. 뭐 밥도 집에 와서 먹는다든가 그리고 좀 개인적인 소비들 뭐 옷 사고 이런 것들 줄이게 되는데 네. 그렇다고 용돈까지 안 줄 수 있어요? 자녀 용돈. 그거는 줘야 되거든요. 왜냐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원성이 자자해지죠. 용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부모 세대가 CD를 사는 일은 확 줄어드는데 네. 그래도 아이들은 CD를 사는 거예요. 왜냐면 H.O.T 있죠, 잭스키스 있죠, 핑클, S.E.S 있는데 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하고 얘기하려면. 용돈 모아서. 네. 그래서 이때 이제 98년도 한국 영상음반협회 발표에 따르면요. 네. 음반 시장에서 10대 취향, 그러니까 댄스 음악, 랩 음악 네. 이런 음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됐답니다. 이무송과 뭐 서태지 아이들을 같이 듣던 그 대중음악 판이 네네. 이제 이제는 10대가 주류로. 완전히 10대로 와. 바뀐 거예요. 그리고 10대, 20대. 그러니까 10대, 20대 합쳐서 95%, 98% 이랬대요. 야. 그 정도로 지금 상당했고 IMF가 결정적이네요. 이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양희은 씨가 99년 연말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근데 참 잘 된 공연이었는데 공연마다 뭐 한 300명 정도 올 정도로 어느 날 양희은 씨가 물어봤대요. 최근에 내가 듣기 위해서 CD 뭐 산 사람 있으세요? 자기 CD. 네. 내 CD 산 사람 있어요? 내 CD가 아니고 네.
아, 성대모사를 또 갑자기 죄송합니다. 치고 들어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하시는데요. 네. 종종 급발진합니다. 예, 그런데 예. 내 CD가 아니고 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 자신을 위해서. 어떤 CD든 당신이 듣기 위해서 산 CD 최근에 있습니까? 한 10명 들었대요. 300명 중에. 고장 10명. 네. 그 정도로 이때는 침체. 소비 심리 그리고 음반 시장이 완전히 침체됐던, 예. 그래서 경제 위기와 IMF 사태가 음반 시장을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면서 10대 위주로 바꿔놨다. 이렇게 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트로트나 포크 진영에 있던 기성 가수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도 미사리 뭐 이런 데 가면 라이브 카페들이 있는데 아, 예. 사실 라이브 카페들이 80년대 후반에도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때 9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뭐 김수희의 애모 뭐 이런 카페들이 생긴 거거든요. 인기를 아, 얻고 네네. 이때 이제 무대가 그쪽으로 라이브 카페로 완전히 옮겨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포크 가수들 전성기를 누렸던 그분들은 약간 지리적으로도 약간 경기도 외곽으로 그렇죠. 빠지고 네네. 약간 입지적으로도 네. 조금 밀려난 느낌. 다른 시장을 이제 개척하게 된 거죠. 이때. 대신에 이제 10대, 20대가 소비하는 아이돌 문화는 음. 그때부터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지금까지 K-팝 시장의 어떤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서사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전성기, 대한민국 가요계 10대 순간의 한순간으로 돌아봤습니다. 정평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